깊은 밤 자려고 누웠는데 무려 3년 전에 저지른 멍청한 실수가 갑자기 떠올라. 너 미쳤어.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중얼거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의 뇌에 맹독을 주사했습니다. 이 끔찍한 멘붕 상태를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작게 소리내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말을 합니다. 아, 피곤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 실수한 거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끊임없는 소리를 그저 흘려듣거나 혹은 자신을 괴롭히는 소음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기는 낡은 편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뇌과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방금 시도한 그 작은 언어적 실험이 사실은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뇌 해킹 도구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혼잣말의 과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파헤쳐 봅니다. 내면의 소음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뇌를 속여서 이 소음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목소리가 항상 우리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이선 크로스 교수는 이처럼 부정적인 혼잣말이 끝없이 반복되는 굴레를 챕터라고 정의했습니다. 챕터는 단순한 걱정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끊임없이 되감기하는 반추,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부풀리는 재앙화가 지독하게 결합된 파괴적인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부정성 편향이라는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 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의 울음소리나 맹수의 위협을 잊지 않고 뼛속 깊이 기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위협을 먼저 처리하도록 뇌가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당장 목숨을 앗아갈 맹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적인 뇌의 경보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뇌는 직장 상사의 날 성구중이나 꼰대 고객의 불만 섞인 이메일을 과거 호랑이의 울음소리와 똑같은 치명적인 생존 위협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뇌가 이런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면 즉각적으로 몸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두려움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관 속으로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불안과 우울감이 증폭되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신체적인 타격입니다. 챕터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 몸속의 염증 수치를 급격하게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유전자 발현 시스템에까지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몸속에서 암세포가 아주 자라기 쉬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조금 많아서 오늘 밤 잠이 잘 안 온다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내면의 소음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혼잣말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치 외부에서 들리는 환청처럼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토마스 위트퍼드 교수는 뇌의 정교한 예측 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뇌는 내가 입 밖으로 말을 하거나 속으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그 소리를 미리 예측합니다. 그리고 청각피질의 활동을 미리 억제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나 내 생각에는 스스로 깜짝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측 시스템이 고장나면 뇌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청의 기원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 텍스트를 예측하다가 오류를 일으켜 엉뚱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꼬여서 잘못된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내가 만든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저주하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즉 건강한 혼잣말은 뇌가 이것은 내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내 소리야 라고 정확히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표 붙이기 과정을 역으로 똑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폭군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을 뇌에게 다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본격적인 통제 방법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혼잣말이라고 하면 중얼중얼 소리내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생각, 즉 내적 독백도 혼잣말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외적 혼잣말은 청각 피지를 직접 자극해서 주의력을 빠르게 환기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 소리내지 않는 내적 혼잣말은 깊은 사고와 감정 조절에 더 깊이 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소리를 내든 속으로 삼키든 그 내면의 대화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 내면의 대화를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해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장기판에서 직접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판의 흐름을 더 잘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장기를 두는 사람은 당장의 승패에 대한 극심한 긴장감 때문에 시야가 아주 좁아지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한 발 떨어져서 판 전체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타인의 복잡한 문제에는 아주 명쾌한 답을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엉망진창으로 처리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남의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훈수꾼이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나약한 당사자가 되고 맙니다. 이 치명적인 딜레마를 단숨에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대화 속 인칭의 변화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 어떡하지라고 절망적으로 말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마치 남에게 훈수를 두듯 말해보십시오. 나라는 대명사를 과감히 버리고 지훈아 너 지금 발표 때문에 조금 떨고 있구나. 하지만 시야를 넓게 가져봐. 지난달 프로젝트도 훌륭하게 잘 해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촬영 결과 자신을 2인칭인 너 혹은 제3자인 이름으로 부를 때 뇌의 측두 두정 접합부가 환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곳은 타인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는 공감 영역입니다. 즉 내가 나에게 너라고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 뇌는 이 혼잣말을 나의 감정 섞인 비명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멘토가 옆에서 해주는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영화 감독이 되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비극적인 영화 속 불쌍한 주인공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통제력 있는 감독의 의자에 앉히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든 머릿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주어 하나를 나에서 너로 바꾸는 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내 인생이라는 거칠고 복잡한 장기판에 가장 현명한 훈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명한 훈수꾼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스로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위로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억지로 소리치는 낡은 긍정의 방식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뇌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정교한 예측 기계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맹목적인 긍정은 오히려 뇌의 거센 반발심을 부추길 뿐입니다. 거짓된 긍정은 부메랑 효과를 일으켜 뇌가 스스로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오히려 나를 더 깊은 불안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대신 증거 수집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극심한 불안함이 엄습할 때 아주 냉철한 법정에 변호사처럼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나열하십시오. 지훈아, 너는 이 발표를 위해 무려 3일 밤을 새우며 방대한 자료를 조사했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5번이나 꼼꼼하게 확인했어.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이 상황을 통제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묵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데이터가 뇌에 입력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의 전두엽은 지금의 상황을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기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흥미로운 도전으로 재분류합니다. 즉, 차가운 팩트 체킹 과정을 통해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요란한 비상벨을 완벽하게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 듣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진짜 완벽한 내 것이 되려면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신경 회로는 굳어진 콘크리트처럼 꽉 막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그 형태가 부드럽게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적이 드문 낡은 흙길을 수없이 오가면 어느새 탄탄하고 넓은 고속도로로 바뀌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이지만 이제부터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평생을 피곤하게 노력할 필요 없이 단 3일, 즉 72시간만 독하게 버텨내면 됩니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혼잣말을 연습하면 뇌에서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마법의 단백질 분비가 폭발적으로 촉진됩니다. 이 귀중한 물질은 신경세포의 연결을 아주 단단하게 강화하고 새로운 사고의 경로를 튼튼하게 다지는 강력한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단 3일만 포기하지 않고 넘기면 우리의 뇌는 이 새로운 팩트 기반의 패턴을 자연스러운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3일 동안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정체성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덜 불안해할 거야 라고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대신 나는 어떤 위기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행동은 주변 상황이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아주 쉽게 흔들리지만 뇌의 자아 존중 영역에 깊게 뿌리내린 굳건한 정체성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안이 극에 달해 도저히 이성적인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의식적 루틴을 활용하십시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직전 자신만의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잡한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규칙도 좋습니다.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면 뇌는 즉각적으로 무너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고 극적인 진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다음 3가지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가 지금 불안해 떨고 있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둘째, 내 이름을 직접 부르며 심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셋째, 나는 해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라고 철저하게 팩트 기반의 코칭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간절하게 보호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이 시끄럽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약하다거나 이상하다고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그만큼 치열하게 당신의 삶을 지켜내려 노력하고 있다는 눈물겨운 증거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주도권을 쥐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저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름과 제3자 시점의 응원 한마디를 직접 적어보십시오. 지훈아,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긴 이 작은 댓글 하나가 뇌의 구조를 바꾸는 72시간의 위대한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음을 강력한 무기로 바꾸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